안녕하세요. 지금 들리세요? 진영.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에이마이 교육 원장 김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회 주제는 미국 공립교환학생 후 한국대학 가기입니다. 공립교환학생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대학 입시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립교환 학생들 중에 한 50% 정도는 한국 고등학교, 중학교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귀국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한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형들이 이렇게 영어 능력이 비교 우위가 되는 전형들이 있는지 그 전형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조금 오늘 설명회 때 같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사실 미국 공립교환학생만이 아니라 미국 조기 유학은 부모님과 학생이 인위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서로 이제 독립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 뭐 이제 홈스테이나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들과 생활하면서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고요. 또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이제 다 많이 해결해줘서 스스로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들이 많은데 미국에 가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공립교환 학생을 이제 갔다 온 학생 또는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가서의 시간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매일매일 너무 행복했던 것은 아니지만 갔다 와서 보니 아, 이 경험을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이제 추천도 해주시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는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립교환학생 후 준비할 수 있는 한국 대학 전형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공립교환 학생 또는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뭐가 좋을까 추천 방향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선배들의 진로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는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PT를 할 거고요. 설명회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부모님들 마이크 켜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AMI 교육은 미국 조기 유학 전문 유학원입니다. 저희가 J1 비자로 들어가는 이 미국 공립교환 학생은 20년 정도 진행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학생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일반 조기 유학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첫 번째, 일단은 비자의 형태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원래 유학을 간다고 하면 내가 뭐 플로리다의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해서 그 학교의 원서를 쓰고 학비를 내고 가는 그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는 유학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인데요. J1 프로그램은 이 J1 자체는 학생 비자가 아니라 문화 교류 비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은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아마 미래도 국제사회의 패권 국가일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 나라의 어떠한 문화 또는 힘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도 있지만 이렇게 문화를 교류하는 일환으로 이런 교환학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미국에 와서 문화도 배우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친구들이 그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미국에 조금 더 친미적인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니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소프트 파워의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이고 참가학년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는 미국은 9학년부터 12학년 4년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학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빠르면 중2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학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기간이 사립 유학은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이제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J1 프로그램은 기간 자체도 1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2025년 8월에 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월인데요. 2026년 한 6월 정도까지 해서 10개월 정도 두 학기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월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에 가게 되면 2025년 1월에 가는 친구들은 202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게 이 프로그램은 그 기간 동안만 공부하고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가 미국은 이제 문화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뭔가 좀 한계에 부딪혔던 영어 실력을 올리고 그리고 뭐 그쵸 자신감을 올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바쁘게 살고 중학교 때는 성적 때문에 굉장히 좀 치이는 삶을 살죠. 그래서 좀 지쳐 있다가도 이제 미국에 가서는 훨씬 더 이제 친구들과의 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니까 훨씬 더 좀 자존감도 많이 회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기 때문에 홈스테이 비용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으로 가는 유학이 저희가 좀 저렴하다 해도 2만 불 후반에서 3만 불대 정도는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15,400불로 비용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공립교환 학생은 세 가지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가 미국 국무부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진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 프로그램의 규정이나 룰이 좀 정확하게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또 근거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배정되는 지역 자체가 이제 미국의 중소도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범죄나 이런 유해 환경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유학을 진행을 하지만 어떤 유학보다 노출되는 시간 대비 영어 실력 향상이 빠르죠. 왜냐하면 미국인 홈스테이 가정에서 24시간 어쨌든 영어로 소통하는 삶을 살 것이고 미국 공립학교는 원래 외국인이 유학을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로컬 애들이 다니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어로 생활하고 그 문화를 익히는 시간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앞에서 이제 15,400불 프로그램 비용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환율이 이제 오르고 있지만 2천만 원 정도 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제 항공료하고 용돈까지 생각해서도 3천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1년 동안 공립교환 학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장점들은 이런 게 있죠. 미국이 뉴욕에서 OT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재단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모든 재단들이 뉴욕에서 OT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CIE하고 뭐 ISE라는 재단은 네, 뉴욕에서 OT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제가 뒤에서 기숙사 학교 배정하는 공립교환 학생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기숙사 학교로 가는 그 프로그램은 뉴욕에 OT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국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익스체인지라고 치면 지금 같은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J1이라는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인턴십 할 때도 J1 비자를 받아서 가고요. 교수님들이 안식년 때 보통은 이렇게 J1 비자를 받아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국무부 요 사이트에 나와서 보셔도 일단 나이 제한이 있죠. 나이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은 원래는 공립학교에 배정되는 게 기본값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원서를 보고 미주리의 어떤 가정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라고 하면 그 집에서 통학 가능한 공립학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호스트는 있는데 호스트를 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지역에 학생을 받아줄 공립학교가 없다. 또는 공립학교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혹시 사립고등학교로 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여서 나는 사립고등학교는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한 10,000불, 한 11,000불 정도 더 내셔야 돼요. 나는 사립까지는 생각이 없다. 그냥 공립으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다시 공립으로 알아봐 줍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가능하면 뭐 11월, 12월까지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이 이 학생을 배정할 호스트, 그다음에 학교를 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서가 좀 늦게 들어간 친구들은 그 중에 호스트를 찾는 게 힘들거나 또는 학교 배정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사립학교 배정에 대해서 옵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말고 작년 8월에 32명 학생이 출국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사립학교 옵션을 이제 수용해서 그렇게 사립학교로 갔습니다. 한 명은 일리노이주로 갔고요. 이제 한 명은 미주리주로 갔습니다. 그 기본값은 미국 학교 알아보는 거야. 어, 제가 마이크 여기서 죄송하면 끌게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이 공립교환학생은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국무부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몇 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하느냐 보면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J1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가는 친구들은 유럽에서 스페인, 독일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10위권에서는 태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아시안 국가들은 이 정도가 10위권에 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제가 금요일 날 재단 담당자랑 미팅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250명 이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막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스페인하고 독일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국무부에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국무부 직원들이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의 원서를 보고 코스를 찾고 학교를 배정하는 그런 실무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일을 실무를 진행하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재단들이 있고 CSIET라는 기구가 이제 그 재단들을 이제 관리 감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SIET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마다 이 공립교환학생에 대한 통계 자료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단들이 제가 뒤에서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한 5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럼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이런 재단들이 나눠서 이제 선발하고 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재단들 중에서는 한국 학생은 안 뽑고 유럽 학생들만 뽑고 이런 재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관리도 좀 잘해주는 재단과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재단들은 부모, 학생과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통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저희처럼 에이전시하고만 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은 미국에 가면 이렇게 호스트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재단들이 이제 학생이 얼마큼 안전하게 지내는지 한 달에 한 번 호스트 생활을 어떠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 그리고 인제 뭐 전체적인 거는 어떠니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보고서를 보내주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내주는 사람을 로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지역 관리자입니다. 이 지역 관리자가 학생들을 몇 명을 이제 맡아서 달마다 리포트를 보내주고 그 이슈가 아니어도 비정기적으로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저희 학생 중에 이번에 소프트볼 하다가 이제 치아가 좀 깨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 가는 문제 또는 호스트를 뭔가 변경하는 문제 또는 호스트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도 지역 관리자가 먼저 알고 재단의 본사랑 얘기해서 저희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교환학생을 진행하는 재단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재단들 중에 저희가 AMI 교육도 20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단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정을 하고 미국에서 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저희에게 계속 소통을 해주는 재단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원서나 이제 조건을 보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맞는 재단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가장 중요한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학교 생활이랑 홈스테이 생활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학교 생활은 제가 보면 진짜 99.9%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업이 3시면 끝나고 일찍 끝나죠. 끝나는 것도 있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강남에서 이렇게 있었거나 국제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굉장히 느끼는데 학생들의 이런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필요 이상으로 꼬아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도 자기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열패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미국은 절대평가로 성적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열심히만 하면 성적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시험 자체가 이제 학생들 말로도 내가 교과서에서 수업에서 공부한 것만 잘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 성적을 B 이상이나 A를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희 학생들 중에 보면은 공립학교인데 가서 이제 학생들 중에 1등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특히나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아닌데 그만큼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적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시에 수업이 끝나면 그냥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과 후에 클럽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영어를 배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친구들을 사귀기에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정말 학교 끝나고 집만 온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지역 관리자가 리포트 보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관리자 커멘트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수업 후에 뭔가 조금 더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보면 여학생들도 뭐 시즌별로 가을에는 축구를 하고 뭐 겨울에는 농구를 하고 봄에는 뭐 소프트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포츠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1년만 하고 우리나라 학교로 복학하거나 이제 편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미국에서의 이 기간 동안 공부한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더 안내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미국의 인가받은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증명서하고 재학증명서를 다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랑 2학년 1학기 기간을 미국에서 하고 오면 이 친구는 2학년 2학기로 진급을 할 수도 있죠. 또는 나는 조금 더 내신을 관리해서 수시 전형까지 좀 더 잘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는 1학년 2학기로 유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급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요 1학년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 이 기간 동안의 생기부는 공란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성적을 미국 학교 성적을 환산해서 입력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생기부 특이사항에 커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 학교에 2학년 2학기로 편입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학교장이 재량으로 이 친구를 2학년 2학기로 이제 편입을 시켜준 거죠. 이 친구는 그러면 나중에 대학을 갈 때는 이 기간 동안의 증빙서를 또 대학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미국에서 받아온 성적 증명서랑 재학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문제 없고, 솔직히 특히나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뭐 지방이나 이런 경우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잘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가끔은 학교 선생님이랑 제가 통화를 할 때도 있고 해서 어쨌든 편입을 하거나 이럴 때 다 문제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홈스테이 생활이죠.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이 호스트가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자원봉사라는 거는 홈스테이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진짜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료 자원봉사 가정입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80년대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굉장히 어쨌든 많이 홍보하고 같이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자원봉사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시간적으로나 또는 집 공간이나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동부의 뭐 매사추세츠에 가고 싶다거나 코네티컷 주에 가고 싶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동부 지역은 굉장히 바쁘고 또는 집도 좀 작고 이렇기 때문에 교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미시간이나 이런 지역들은 뭐 땅덩어리도 좀 넓고 그리고 집들도 보통 다 크고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들 한 명을 받아들여서 방을 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교환학생들이 하는 집들을 보면 지금 이 집도 저희 학생들이 2번 갔던 집인데 버지니아의 주에 있는데요. 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2번 가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계속 교환학생으로 교환학생을 받았던 집입니다. 실제로 교환학생 그 호스트하는 집들을 보면 10년 동안 한 집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옆에서 친구네 집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집의 아이들도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교환학생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교환학생 호스트를 믿을 수 있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교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믿을 수 있는 가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무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 가정입니다. 이런 거죠.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만 18세 이상의 가족은 범죄 기록을 경범죄까지도 다 조회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추천이 되게 중요하죠. 3명 이상의 추천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재단의 지역관리자가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집이 교환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을 하고, 이 집은 호스트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호스트 가족으로 이제 그, 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집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인종도 다양하고 생활 환경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 뭐 예를 들면 집의 크기, 인종, 문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립교환 학생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사립교환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립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홈스테이 비용을 내는 사립 유학도 마찬가지인데 홈스테이 가족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호스트 가족이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가서 호스트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지 내가 이제 호스트 가족의 그런 디테일을 보고
내가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이제 호스트 배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호스트 배정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이 친구도 저희 에이마이 교육 블로그 보시면 제가 학생들이 뭐 후기나 이런 거 소식 보내주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사진이랑 동영상 올리는데요. 이 친구는 버지니아에 있었던 김동휘라는 친구의 호스트 집이에요. 동휘는 이제 올해 6월에 들어왔고요. 저희 블로그 보시면 후기가 꽤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이렇게 학교 정보, 그다음에 호스트 가족의 정보, 그리고 지역 관리자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학교가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배정이 되면 호스트와 그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국 일정을 정해서 재단에게 나는 언제 들어간다라는 걸 컨펌 받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립교환 학생은 보험도 다 가입해서 들어갑니다. 미국 공립교환 학생은 저희가 이제 작년 8월에도 1년에 저희가 50명 정도, 40명,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교환 학생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면 플로리다 이렇게 주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뭐 시카고를 가고 싶다, 내가 보스턴을 가고 싶다, 이렇게 그걸 선택하는 건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 교육을 이렇게 10주 동안 진행하는데 내년 8월에 가는 친구들은 4월부터 6월까지 이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강사도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SAT, 토플 같은 그 전문 강사로 일하시는 실무석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우리나라 애들이 리딩하고 리스닝은 잘하지만 또 그에 반해 스피킹 뭐 이런 건 좀 약하죠. 그러니까 화상 영어 수업도 저희가 이제 32회 수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기 전부터 좀 더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공립교환 학생이 있고 사립교환 학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립교환은 일단 비자가 F1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뭔가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립학교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무조건 비용이 저렴한 학교를 추천해드리진 않거든요. 뭐 환경이나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2만 불 후반, 3만 불 초반에서는 결정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교환이라고 붙어 있는 프로그램은 이건 사실 유학원들이 조금 더 네이밍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주체가 미국의 재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도 뭐 조지아나 이런 데 지사가 있는데 지사가 있는 쪽에 아이들을 보내려면 그러니까 한국인 가디언이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유학을 가려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하다. 정말 처음이라서 나는 그래도 근거리에서 한국 사람이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한국인 가디언이 있는 쪽에 유학을 가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 라고 하시면 사립교환으로 가시고 저희 학생들도 8학년, 그 중학교 2학년 마치고 8학년부터 갑니다. 사립을 갈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 레귤러 과정이지만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전공 적합성이라는 지점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약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나 뭐 이런 수업들을 들었던 친구가 어려운 과목을 들은 친구가 그냥 레귤러를 들은 친구보다는 유리하겠죠.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미국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포코모 하이스쿨도 AP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수업들이 다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우수성을 스펙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미국 아이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비를 내고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칼리지 프랩, 칼리지 카운셀링도 잘 되죠.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학교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그 이름이랑 연락처 주시면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거니까 저희가 추천하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이렇게 제가 지도로도 좀 표시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좀 보시고 나는 사립학교를 원하는데 이 지역에 이런 학교들이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정보를 드리고 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립교환학생 후의 진로, 이제 대학을 짧게 먼저 생각을 한다면 미국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뭐 한국 대학 그리고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연대 언더우드처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이 있습니다. 와세다 국제교양학부나 뭐 게이오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대학을 영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환학생 갔다 온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와세다나 게이오를 갔었고요.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원래 대학에서 제1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학을 지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특히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학은 세계 랭킹 대학을 이제 보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좋은 랭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가는 것보다 좀 더 쉬워요. 비교급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연고대 가는 것보다 홍콩대 가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애들한테 나도 꼰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어느 나라에서든 조금 우수한 대학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내가 일정 정도 대학을 못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홍콩 대학이나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한국 대학은 영어 능력이 비교 우위가 되는 전형과 전공이 뭐냐?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이 유리하겠죠. 그런 데가 뭐 연대 언더우드나 이대 국제학부나 경희대 국제학부, 뭐 외대도 있죠. 사실 고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는데요. 한양대 국제학부는 해외고 졸업자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한국대학 원서를 쓸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잘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국대학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면 한국이랑 뭐 일본이나 뭐 아시아 대학, 미국 다 준비하는 방향은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내 활동과 실적을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교내 실적을 잘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거의 없어요. 카이스트 빼고는. 저도 이번에 카이스트 원서 지금 쓰는 친구 있는데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은 원래 우리나라 대학은 일단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는 9월에 원서를 쓰고 정시는 12월에서 1월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카이스트만 외국고 전형은 12월에서 1월에 원서를 쓰고 얘네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공부한 친구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애들은 6월에 졸업을 하니까 그리고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카이스트는 자기소개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고 뭐 독서 이력에 대한 것도 쓰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아직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T나 AP 같은 과정들이 연대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를 보시면 뭐 재외국민, 그러니까 주재원 자녀로 해서 해외에서 3년 이상 있었던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6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시는 3개를 쓸 수 있는 거고 수시는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실적, 생기부를 가지고 원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입시가 뭐 종류가 2,000개 이상이라고 하죠. 근데 다 모르는 상관없는데 대교육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입시는 어떻게 4개로 구성이 되느냐. 수시는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 위주 종합, 논술 위주, 실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사실은 거의 정량적 평가라고 해서 내신으로만 거의 평가하는 전형이라 교환학생을 갔다 온 친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우세요. 특히나 교과 전형은
요강을 보면 생기부가 5학기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렇게 중간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친구들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다 온 친구들은 학생부 위주 종합, 학종 전형을 보통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의 지원 자격은 보통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고 졸업자도 가능한 거고, 동등학력 소지자, 검정고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강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교환학생들은 수시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내신이 별로 안 좋다. 우리 아이는 내신을 통해서 수시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교환학생 마치고 진급해서 그냥 정시를 집중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예를 들면 간호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그럼 간호대학은 사실은 뭐 지방의 어느 대학을 가도 크게 이제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수능을 봐서 그냥 간호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방향을 좀 보고 저희가 이 친구는 이런 쪽에 대한 전형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뭐 글로벌 전형 이렇게 뭐 글로벌 전형을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전형은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해외고 해외고 일부이수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잘 골라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표를 보시면 해외고 졸업 또는 해외고 일부 이수 이런 친구들이 경쟁력이 있는 전형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더 비교 우위가 있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인 거고, 근데 하이스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미국에서 한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열애를 놓으신다고 해도 뭐 이화여대나 국민대 그리고 뭐 경희대 뭐 이런 데들도 국제학부나 이런 전형들이 있어서 해외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시는 6개를 쓸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이화여대를 목표로 해. 그럼 이화여대를 쓰면서 연대를 쓰고 안전한 카드로 뭐 국민대를 쓰고 숙명여대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세대 언더우드는 2011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이미 벌써 역사가 오래되었고 졸업생도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한국대학 컨설팅만 막 집중했을 때 연대 언더우드가 되게 떴던 게 뭐냐면 원래 학부를 졸업한 친구들이 보스턴 컨설팅이나 맥킨지 같은 그런 컨설팅 펌에 들어가는 게 거의 어려운데요. 연대 언더우드 학부만 졸업한 친구가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좀 되게 많이 이슈가 되었죠. 연대는 이미 졸업생들이 많아서 그 졸업생들의 네트워킹만 잘 따라가도 진로를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대는 그래서 연세대 언더우드는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처럼 연세대 언더우드는 나름 연세대의 메인스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라고 해서 언더우드 국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공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계열의 인문사회 이렇게 전공이 4개가 있고요. 그중에 바이오가 있는 전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도에서 4년 동안 공부에는 하스하고 ISE가 있는데요. 또 각각 지원할 수 있어요. 원서를 쓸 때는 한 개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시를 하다 보면 그 아이는 언더우드 인문사회에 붙었어. 그 아이는 하스에 붙었어. 그런 친구들이 점수 차이가 엄청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은 조금 더 도전을 하느냐, 안전한 카드를 쓰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연세대 언더우드는 보시면 연세대학교의 원래 전체 수시 경쟁률이 최소한 12대 뭐 6 이렇게 됐어요. 전체를 보면. 그런데 언더우드는 5대1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수업을 영어로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 정도 아이들끼리 싸우는 그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1단계에서 보통 3배수를 뽑거든요. 그리고 동점자는 선발을 그냥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3배수, 3.5배수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1단계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인데, 연세대 언더우드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블로그에 면접 질문지, 기출문제 올려놨는데요. 질문이 영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답을 영어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를 빨리 읽고 제대로 읽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 최종 합격에 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1단계를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어 능력이 있는 친구들, 특히나 연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9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안 돼도 일반고에서 강남에서는 2등급 이내로는 들어와야 되고요. 보통은 1등급 중후반이죠. 그런 친구들이면 학업적인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그 친구가 결국 최종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환학생들 중에도 그렇게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연세대 언더우드를 목표로 당연히 할 수 있죠. 연세대나 한국대학은 원서를 쓸 때 증빙서류 준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우리 그 회사 갈 때 이력서 쓰는 것처럼 내가 쓴 내용을 그냥 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준다. 신뢰사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인증을 해준 서류만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해외에서 계속 공부하고 근데 한국으로 올 생각이 있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상장, 내가 했던 봉사활동,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은 문서 형태로 준비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팀으로 나가서 대회를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트로피나 메달을 받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입시에서 활용을 하려면 트로피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 그 보통 그냥 그 전시하는 거니까. 그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학교의 직인을 받은 증명서를 꼭 준비해 놔야 한다.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더우드 뭐 합격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내신도 좋고 다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적을 1년 동안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의 내신 관리는 굉장히 쉽다. 그러면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이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쫓기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AP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자기가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보다는 훨씬 더 좀 힘들지 않게 입시 준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나는 연세대 언더우드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미국에서 3년 공부하고 오는 걸 권장해요. 잘 준비해서 3년의 스펙을 만들어서 한국 대학의 원서를 쓰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공립교환 학생을 통해서 일단 유학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립 유학을 결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50% 학생들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50% 정도의 학생들은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때 과학고를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뭐 스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사립학교, 홈스테이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보딩스쿨을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어떤 수업을 조금 더 들어라,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해 주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대학도 그렇고 미국 대학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내신이에요. 학교 내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내신을 관리하는 게 아이들이 투자하는 시간 대비 그만큼 안 나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근데 미국에 가면 투자하는 시간 대비 성적이 나오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미국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거나 리더십을 하거나 학생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회들이 순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가 더 좋은 선순환의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입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제 그거는 상담하면서 이제 같이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가기 전에 학생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걸 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공립교환학생을 가든 유학을 가든 코타키는 그냥 적응만 하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잘만 지내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계획을 세우고 가면 현실은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잘 지내고 아이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환학생들은 저희 보면 이제 뭐 황교생은 사실은 삼남매예요. 중간에 누나도 있는데 삼남매가 다 공립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학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터를 잡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김선빈, 김수빈도 남매예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이렇게 가는 분들은 네, 동생도 같이 그 다음에 보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도 이제 한국 대학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홍콩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가기 전에는 오히려 좀 모호했다가 가고 나서 개인톡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제가 한국으로 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네, 그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네, 설명의 제 PT는 이제 마치고요. 오늘 이제 설명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네,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